답을 찾지 못해서가 아니라 너무 산만해져서 그 존재조차 잊어버린 질문이 있어요. 나는 정말로 살고 있는 걸까? 아니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설계한 반복 속에서 그냥 존재할 뿐일까?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당신의 주의력이 빼앗겨요. 알림, 뉴스, 마감 시간, 요구사항들. 하루가 고속열차처럼 앞으로 돌진하는데 당신은 그 열차에 타기로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당신은 거기 앉아서 손잡이를 꽉 쥐고 마치 자신이 운전하는 척 가장하죠. 기술이 자유를 열어줄 거라고, 연결이 외로움을 줄여줄 거라고, 지도를 따라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일하고 물건을 사고 사다리를 오르면 결국 행복이라는 그 애매한 곳에 도착할 거라고 약속받았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균열이 보이기 시작하죠. 더 많이 사면 살수록 더 공허해지고, 더 많이 이룰수록 평화는 더 멀어져요. 모든 것에 접근할 수 있어요. 정보, 오락, 사람들. 그런데도 이름 붙일 수 없는 무언가에 굶주려 있어요. 이는 우연이 아니에요. 당신은 진보를 구원으로 보도록 가르침받았고, 모든 발전이 당신을 온전함에 더 가까이 데려다 줄 거라고 믿더롱요. 하지만 그 발전들이 조용히 당신을 속빈 껍데기로 만들 수 있다는 건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침묵이 견딜 수 없고, 고요가 의심스럽고, 자기 가치는 매트릭으로 측정되는 세상을 설계했어요. 팔로워 수, 좋아요 수, 수입, 출력량. 당신은 끊임없이 공연하고 최적화하고 소비하도록 유도받아요. 왜냐하면 당신이 한순간이라도 멈추면 당신이 기계 이상이라는 걸 기억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기억은 당신의 망각 위에 세워진 시스템에 위험하죠. 그들이 말하지 않는 건 당신이 산만함으로 익사시키도록 배운 불편함이 적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동의하지 않은 역할을 거부하는 신호라는 거예요. 그것은 당신의 내면 세계가 소음, 기대, 거짓 정체성의 층 아래에서 질식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매 스크롤, 매 구매, 매 새로운 알림은 그 목소리를 조용히 유지하기 위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당신이 정말로 그 목소리를 들으면 불가능한 질문들을 하기 시작할 테니까요. 달리기를 멈추고 깨어나기 시작할 테니까요. 정말 이 부분 읽으면서 공감이 가네요. 당신도 매일 알림에 쫓기며 사는 기분 들지 않나요? 왜 우리는 이렇게 바쁘게만 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피로는 아무리 잠을 자도 고칠 수 없어요. 영적 피로, 당신의 것이 아닌 삶을 사는 데서 오는 피로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차릴 만큼 멈추지 않아요. 그냥 더 빨리 움직이면서 제품처럼 팔리는 행복의 버전을 쫓아요. 하지만 속도는 명확함이 아니에요. 가속은 목적이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은 자신을 영원히 앞지르지 못해요. 당신에게 오랜만에 물어볼게요. 만약 아무도 지켜보지 않고 아무도 박수치거나 판단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삶으로 무엇을 할 건가요? 기대되는 게 아니라, 인상적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모든 소음이 사라진다면 당신은 무엇을 할 건가요? 그 질문이 아프다면? 좋아요. 그 아픔이 진실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진실은 당신이 살아온 삶이 전혀 당신의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환상이 더 깊어져요. 왜냐하면 현대 생활은 당신을 산만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산만함이 요점이라고 설득하니까요. 그것은 깊이보다 바쁨을 보상하고, 반성보다 소음을, 진정성보다 외모를 보상해요. 게임은 깨어나는 게 아니라 따라가는 거예요. 카메라를 향해 웃고 다음 목표를 쫓고 경험을 트로피처럼 모아서 증거처럼 게시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기고 있다는 증거요.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무언가 맞지 않아요. 음악이 멈추고 전화기가 꺼지고 방이 고요해질 때 당신은 아무도 답하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는 질문과 함께 남아요. 왜 모든 걸 제대로 했는데도 이렇게 공허할까? 그게 바로 그들이 당신 주위에 세운 역설이에요.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가지면서도 그 어느 때보다 덜 살아있다고 느끼는 삶이에요. 당신은 편안함이 성취와 같다고 설득받았어요. 조금 더 벌고 하나 더 업그레이드하고 하나의 이정표에 더 도달하면 당신 안의 아픔이 마침내 사라질 거라고요. 하지만 진실은 당신이 그것을 마비시켰을 뿐이에요. 당신이 느끼는 배고픔은 더 많은 물건이 아니라 의미, 목적, 사거나 공연하거나 계시할 수 없는 연결이에요. 이 질문들, 당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지 않나요? 나도 가끔 이런 문간에 멈춰서 생각해요. 당신의 진짜 욕구는 뭐예요? 당신은 검중을 화폐처럼 쫓는 삶을 살도록 의도되지 않았어요. 당신의 뼛속에서 진짜로 느껴지는 삶을 살도록 의도됐어요. 아무도 보지 않아도요. 하지만 여기 어려운 진실이 있어요. 그런 삶은 더 빨리 달리는 데서 오지 않아요. 완전히 멈추는 데서 와요. 경주 밖으로 나서는 거예요.
세상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침내 당신의 조건으로 세상과 교류하기 시작하기 위해서요. 그게 당신의 힘이 시작되는 곳이에요. 고요 속에서, 저항 속에서, 당신이 돼야 한다고 들은 모든 걸 의심하는 데서요. 왜냐하면 당신이 멈추고 당신의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세상이 당신을 위해 선택할 테니까요. 그리고 세상은 당신의 평화를 신경 쓰지 않아요. 당신이 계속 움직이고 소비하고 기능하는 것만 신경 써요. 오늘날 가장 급진적인 건 공연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무대에서, 압력에서, 오랫동안 리허설해온 큐레이티드 자아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광경보다 침묵을, 생산성보다 존재를, 박수보다 진정성을 선택하는 것보다 더 큰 반란이 없어요. 네, 처음엔 불편할 거예요. 세상이 마스크만 받아들이는 앞에서 알몸으로 서 있는 듯이요. 하지만 천천히 그 불편함이 다른 것으로 변해요. 명확함이 되고 용기가 되고 당신의 진짜 자아가 다시 숨쉬기 시작하는 공간이 돼요. 당신은 세상이 받아들일 누군가가 되기 위해 수년을 보냈어요. 이제 당신이 함께 살 수 있는 누군가가 될 차례예요. 추세를 쫓는 버전이 아니라, 지위를 쫓는 버전이 아니라, 관련성을 쫓는 버전이 아니라, 고통과 함께 앉아있는 법을 아는 버전, 기쁨을 존중하는 법을 아는 버전, 영혼이 속삭일 때 듣는 법을 아는 버전이요. 왜냐하면 그 속삭임, 그게 당신의 진짜 삶이 시작되는 곳이에요. 멈추는 게 왜 이렇게 어렵게 느껴질까요? 하지만 해보면 자유로움을 느낄 거예요. 당신도 시도해보세요. 그 속삭임을 정갈로 듣기 시작하면 모든 게 변해요. 당신은 패턴들을 그들이 무엇인지 보게 돼요. 진실이 아니라 함정으로요. 끊임없는 긴급함, 놓칠까봐 두려움, 당신의 화면을 가로지르는 세련된 삶들. 그것들은 현실의 반영이 아니에요. 당신의 것에서 산만하게 하기 위한 메커니즘들이에요. 당신은 당신의 가치를 직업, 의견, 알고리즘에 얼마나 쉽게 아웃소싱했는지 알아차리기 시작해요. 당신의 시간, 에너지, 영혼의 얼마나 많은 부분이 당신을 결코 사랑하지 않은 것들에 주어졌는지 깨닫기 시작해요. 하지만 여기 계시가 있어요. 그들이 준 어떤 것도 당신을 채우기 위한 게 아니었어요. 쫓게 하기 위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당신이 쫓는 한 당신은 예측 가능하니까요. 당신이 쫓는 한 당신은 가장 위험한 질문 하나를 하기 위해 충분히 멈추지 않을 테니까요. 만약 내가 이미 필요한 모든 걸 가지고 있다면 물질적인 의미가 아니라 더 깊은 무언가. 선택하는 능력, 방향을 바꾸는 능력, 멀어지는 능력. 당신은 자유가 언제든 원하는 걸 하는 거라고 봐요. 진짜 자유는 생존하기 위해 자신을 포기할 필요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유는 무서워요. 왜냐하면 반란 이상을 요구하니까요. 책임을 요구해요. 그것은 당신이 잃어버린 모든 순간에 대해 시스템을 탓하지 않도록 요구해요. 그것은 당신의 시간을 되찾으라고 요구해요. 하루의 시간으로서가 아니라 신성한 땅으로서요. 당신의 삶을 분 단위로, 숨결 단위로요. 그게 진짜 화폐예요. 돈이 아니라, 명성이 아니라, 좋아요가 아니라요. 당신의 존재, 당신의 삶을 완전히 점유하는 능력요. 왜냐하면 시스템은 당신에게서 거의 모든 걸 훔칠 수 있지만 당신이 맹렬히 지키기로 선택한 건 가져갈 수 없으니까요. 당신의 인식, 당신의 의도, 당신의 좋아요. 이 자유의 의미, 당신에겐 어떻게 다가오나요? 나도 이걸 깨닫고 나서 삶이 달라졌어요. 당신의 이야기는 어때요? 그래서 이제 뭐 할 건가요? 당신은 멈춰요. 반성해요. 다시 진짜가 되는 느리고 조용한 작업을 시작해요. 침묵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요. 당신이 익사시키던 불편함을 느끼게 해요. 당신의 숨결과 몸과 사람들과 다시 연결해요. 화면을 통해서가 아니라 존재를 통해서요. 몽유병처럼 보낸 수년을 용서해요. 당신은 게으르지 않았어요. 당신은 망가지지 않았어요. 당신을 그렇게 유지하도록 설계된 세상에서 그냥 길을 잃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이제 당신은 지도를, 그것이 무엇인지 봐요. 산만함이요. 그리고 대신 나침반을 따르기로 선택해요. 아마도 묻혀있고 녹슬었을 수 있지만 당신의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이 모든 것의 요점일 수 있어요. 현대성을 피하는 게 아니라, 동굴에 가서 사는 게 아니라, 모든 편의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눈을 뜨고 사는 거예요. 도구들을 주인이 아니라 하인으로 취하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효율이 아니라 살아있음이라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인상 주기 위한 게 아니라 느끼기 위한 거예요. 이기기 위한 게 아니라 완전히 솔깃하게, 심지어 불완전하게 존재하기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중요한 삶은 가장 많은 주의를 받는 게 아니라 가장 진실하게 느껴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움직이기 전에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내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쓰지 않은 역할을 그냥 연기할 뿐인가? 그 대답이 당신을 불편하게 만든다면 좋아요. 그건 아직 시간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야기를 다시 쓰기 위한 시간, 느려지기 위한 시간, 더 깊이 듣기 위한 시간, 무대에서 내려오기 위한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당신이 공연을 멈추는 순간이 당신이 마침내 살기 시작하는 순간이기 때문이에요. 만약 이 비디오가 당신 안에서 무언가를 일으켰다면, 그게 사물을 다르게 보는데 심지어 한순간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잠시 시간을 내서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하고 구독하세요. 허영 때문이 아니라 이런 대화들이 중요하니까요. 이 모든 게 끝나고 나면 당신의 삶을 어떻게 바꿀 건가요? 나처럼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세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함께 이야기하면 더 힘이 돼요.